생활에서 이제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공공장소가 되죠. 자, 공공장소에서 자비의 손을 사용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없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자변기 위에 앉아서 한 10여 분 정도 수행해도 피로가 풀립니다. 또한 걸어 다닐 때는 어느 특정 부위에 자비 손을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등산할 때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마사지하듯이 쓰다듬어 주면 통증이 가라앉고, 숨을 크게 몰아쉬거나 숨이 턱에 닿아 숨이 찰 때 부드러운 감정을 자비 가상의 손에 넣어서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 금방 가라앉아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할 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념으로 차리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보통 걸어갈 때 보면은 막 숨이 헐떡거리고 이러면은 가슴에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금방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 자비의 손으로 관찰하기와 정념으로 알아차리기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번갈아 하면서 관찰하면 됩니다. 자선 시에 몸의 공함을 체험한 것과 일상생활에서 몸의 형상이 있는 그대로 비어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즉 자선할 때나 일상에서나 체험의 내용이 공함이 늘 같아야 합니다. 이런 몸의 공체험은 몸의 형태와 무게 등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병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공하는 거는 이제 공이란 말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호공을 이야기하느냐, 음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실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공이 아니고 실체성 없음을 이제 체험하는 것이다. 그 미얀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공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행선을 하거든요. 행선을 하다 보면은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몸의 움직임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뭐 저도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체험을 합니다.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움직임만 있는 거죠. 뭐 시각적으로 보면 몸은 있어요. 그렇지만 무게감도 느끼지 않고 텅비어 있는 그런. 그냥 만일에 그런 체험이 오면은 이것이 이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실체가 없다 하는 철저히 자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게 공체험이고, 그런 자각이 없으면 호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런 건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성할 때 몸이 비어지면은 일상생활도 몸이 비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행선을 할 때 몸의 움직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초보자들은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자선 중에 몸이 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되면 행선할 때도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몸에 병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몸이 비어져 버리면 거의 몸 병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병 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병이 없어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 이제 공공장소에 자비손으로 관찰하기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등산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트레킹할 때 오래 걸을 때 다리가 아프면은 이제 자비손을 슬슬 만져주면, 걸어가면서 만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뭐 잡으면 잡는다고 알아차리고, 들면 든다고 알아차리고, 이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일상생활에도 알아차림이 늘 된다는 거죠. 예,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그게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이 생기는데 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TV도 거의 반영하는 애 업고, 그죠? 우유 타고, 커피 마시고, 뭐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차림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훈련할 때는 한 가지씩만 해야 돼요. 잡으면 잡는다 알아차려, 든만 든다 알아차려, 먹으면 마시면 마신다 알아차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TV 보면서 뭐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같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TV만 보고 차를 마시면 차만 마시고, 이제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내가 알아차림 잘 되면은 두 가지, 세 가지 해도 알아차림이 잘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네.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몸이 힘드니까 막 뛰고 헬스를 할 때 달리기도 하고 막 이게 무거운 것도 막 밀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달리기 할 때 제일 힘들어가지고 그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해요. 그러면 빠른 음악이니까 힘든 거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운동 효과 반감하는 방법이에요. 뒷박질 할 때 달리면 발바닥 감각, 몸의 움직임, 근육이 떨림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알아차림하면서 가는 거죠. 얘기하자. 뛸 때도요? 네, 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접촉입니다. 접촉.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접촉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몸도 접촉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몸에 접촉되는 걸 굉장히 몸이 좋아해요. 그럴 때 몸 어떤 부위에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부위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좋아진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몸 현상이 생기면 가벼워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띵박질을 할 때도 이 발바닥이라든지 발목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이런 게 떨림이 있고 움직임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림 해가면서 순간순간 알아차림은 즉각 알아차림거든. 대장 움직이는 것 중에서 크게 포착되는 것을 즉각해서 알아차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선을 잘 배워두면은 띵박질 할 때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거를. 뭐를? 그 알아차림을. 네. 막 빨리 뛰니까 마음도 빠르게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아차림 하게 되면 마음은 느긋해집니다. 반대로. 왜냐 객관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은 훨씬 느긋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필요해요. 거기 명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발바닥에 땅에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엄지 발바닥 대거든요. 이렇게 딱 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게 세상의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걸 일단 무릎까지 이제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알아차림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잘 안 돼요. 그렇지 하다 보면 여기서 발에서 무릎까지의 그 영역을 다 이제 알아차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 다음에 더 넓혀가지고 이 발바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허리까지 오면 허리까지의 영역을 넓히잖아요. 넓히면 이제 걸어가면서 발바닥부터 허리까지 근육이라는 움직임 이런 거 다 캐치가 가능해지는. 근데 이것이 알아차림하면 그 부분만 잘면 알아차림이 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동시에 보면서 발바닥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어떤 쪽이든 알아차림 다 돼요. 체크 가능하다고요. 그다음 좀 어깨까지, 머리까지 하다 보면 걸어가면서 전체 자기 몸을 다 보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띵박질 할 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마음은 훨씬 느긋해집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들으면 나중에 습이 되면 골치 아프지. 예. 혹시 또 죽어가지고 49일 동안 띵박질하는 일이 생기면 또 시끄러운 음악 들으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네. 이번에 행선하면서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좀 듣기가 좀 싫더라고요. 싫어져서 아 내가 왜 음악이 참 좋았는데 왜 싫어졌지?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 싫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하면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다 놓게 되는 거죠.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경선하면 다 쉬어버리잖아요. 일어나는 현상들 가만히 있으면서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정과 생각을 또 붙이지 말고, 의미부여하지 말고, 결부시키지 말고, 이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럼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바로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감정, 생각을 또 붙이는 마음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이런 것도 다 중지시키는 거죠. 없애려는 마음도 중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알아차림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뭐 올라온다가 내버려 두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다 내버려 두고, 생각이 올라오다 내버려 두고, 느낌이 있어도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주의.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보는 힘이 생겨요. 그것은. 거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공부가 돼 가는 거라, 그게. 스님 있잖아. 계속 걸어가면서요. 이렇게 계속 음식들 다 관찰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이렇게 다 알아치면 이건 뭘 거, 이거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래, 이목하지 말아요. 그냥 알아치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익은 가위를 따먹는 것밖에 안 돼. 예,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툭 떨어질 때 참 가위 맛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얘기하죠. 경선하고 다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새로운 수행법을 이제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목구 긋기 면상 바꿔야 돼요. 나중에 기회 봐가지고 수진원 보살을 위해서 이목구 긋기 면상 해봐야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알아차림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3페이지 보십시오. 번뇌가 일면 몸에 병이 생긴다니 무상고 무와 공의 법을 안다면 이 무상고 무와 공은 4단계 수행이죠. 단계가 그렇습니다. 법을 안다면 몸의 형상 사라지고 고뇌도 함께 없어져 온갖 병 모두의 아침 이슬처럼 흔적이 없네. 자,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걷는다든지 할 때 무상을 알아차리게 하잖아요. 요번에 걷기 명상에도 무상에 대해서 우리 알아차림 했잖아요. 그게 어떤 힘을 갖다 주느냐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계속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근데 그것이 무상인 줄 알고 무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이 무상을 보면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음악 듣는 것도 싫어지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감,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무상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요. 변한다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변하는 걸 붙들 수 없고,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변화를 알아차리면은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법을 안다면은 몸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법을 알게 되면은요 몸의 형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형상은 고정되어 있는 건데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 유기체라 하는 걸 확실히 알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뇌도 함께 없어진다 하는 거는 몸에 관계되는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몸에 일어나는 온갖 병도 사라져버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전공부 변형 및 수행 일기 쓰기. 경전 독송은 마음의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마음이 해이지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정진을 도와줍니다. 단 경전의 내용을 알고 독송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독송하면 바로 자기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쓰라고 자기 귀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이 바로 경전 공부를 하거나 법문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부처님 말을 쓰라고 자기 귀로 법문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독송의 의미. 그런데 한문 원전을 독송하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 번역된 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설령 자비수관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신변잡기를 흘러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안에 가득 차 수행하지 않으니만 못하고 삿된 수행 이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경전을 듣고 경전 공부의 본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 다른 견해가 쓰게 돼요. 다른 견해가 썼을 때 이제 수행 체험도 다르게 우리가 그 해석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삿된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경전 강의를 듣고 또 법문을 듣고 해서 다른 견해를 세우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전 독송도 하면 참 좋고요. 경전 논서 어록을 공부하거나 법문을 들으면 다른 견해를 세우고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수행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법문을 들으면 금방금방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또 수행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법문 듣고도 또 체험이 바로 오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체험했던 바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개 쪽지 하나 나를 부르고 발버둥 쳐도 마치 새 두 날개와 같습니다 했죠. 날개 쪽지 하나로 날아버리고 발버둥 쳐도 날지 못하는 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행 일기를 쓰는 목적은 점검받을 때 지도하는 스승이 수행자의 경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행 점검과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며 대충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된 수행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행자 자신은 게으름을 방지하고 서전 일기 내용으로 인해 스스로 각성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수행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기 쓰는 자세로 자기 마음 움직임을 적는 기록을 나중에 본다면 자신의 변한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만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살 빼는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루 일정 기간은 몇 시간을 운동하라. 뒷박질하거나 이렇게 이제 비만 클리닉을 이제 진행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 달까지 잘 가는데 그 다음에는 지지부지 잘 안 되더라고요.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기 싫고 TV 보고 이래서 그만 실패를 본 사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그거를 했어요.
오늘부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일기를 다 적어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사람 날마다 자기 음식 먹는 아침에 뭘 먹고 몇 시에 뭐 먹고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 습관에 몇 시에 뭘 먹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는가, 이때는 식단을 아침 10시에 뭘 먹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각성이 이제 자기가 쓴 일기를 보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팀들은 훌륭하게 비만 치료에 잘 적응해서 살을 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책을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책 제목을 알려 드릴까? 자, 이겁니다. 습관에 있는 네. 이거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좀 읽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내용이. 책도 되게 좋아. 색깔이 왜 우리는 책을 읽어서 좋다는 거예요. 책 표지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기 쓰는 습관을 하나로 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에 여러분 수행 일기를 다 적어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한번 쭉 보면 자기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수행 체험 과정이. 그리고 점검을 해준 걸 늘 꼼꼼히 옆에다 적어 두셔야 돼요. 그래가 딱딱 그게 보면은 길을 좀 어떻게 가고 있다가는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주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의지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공부하기 쉽고 게으르고 이런 마음을 적어주는, 그냥 거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수행하면 수행 일기를 늘 적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100일 수행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은 수행했다 말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그 날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이렇게 쭉 적어두면은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저 건강신 보살님이라고 보주에 오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수행 일기를 다 적으시는데 자기 살아온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다 풀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해결하는, 그냥 수행으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해결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책을 하나 출간을 하게 되면 참 훌륭한 책이 될 것이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로 찍어도 그런 드라마고 좀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어떤 것으로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수행 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벌써 30분을 흘러버렸네. 수행해야 돼. 수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30분에 시작하니까 40분이 아니고 30분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시간이 되게 많아요. 1시간 그래? 그런데 이제 공부 시간으로 보면은 이 밥 먹고 공부하는 게 가장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잠잘 생각하지 말고, 자, 전번에 뭘 했죠? 풍력수. 풍력수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수행법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좀 비슷한 수행이지만은 도움이 되는 수행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쭉 치십시오. 자, 허리를 쭉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숨을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내야 됩니다. 양동이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듯이 머리부터 해서 목, 어깨로 해서 허리로 다리로 해서 힘을 다 빼십시오. 허리는 그 대신 쭉 펴시고 자, 가슴에서 용꽃뿌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올라온다 연상하십시오. 그리고는 꽃이 활짝 피운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 속에 가는 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는 걸 연상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 병이 있어요. 자, 감로수 병을 물리로 쭉 부어줍니다. 자, 얼굴로 해서 몸통으로 쭉 흘러내리는 팔 쪽으로 쭉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물은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물은요 정화하는 데 쓴다는 거죠. 깨끗이 정화하는데 자기 몸을 깨끗이 정화한다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 마치 목욕을 하듯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 그러죠. 예, 쭉 부어주십시오. 씻어내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례입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옛날로 치면 왕자 중에서 왕이 그 왕자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은 세자로 책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쭉 부어주십시오. 물을 붓을 때 아주 생생하게 물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쭉 흘러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시고 간신보살님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부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부어준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성인 종교가 다르다면 그 종교의 성인들을 초청해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자, 한 5분 정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고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지켜보시고 그냥 물만 쭉 부어주십시오. 물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으로 흘러나간다고 연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감로수 불을 정수리에 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쭉 부어줍니다. 이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해운부까지 일직선으로 이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자, 거기에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자, 감로수는 들어갈 때 물로 들어가지만은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피터로 바꾸세요. 맑고 투명한 흰색 빛으로 쭉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물같이 흘러서 머리부터 해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도록 목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가슴, 배꼽, 단전을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양 허벅지를 따서 발가락으로 쭉 흘러나오고 또 손가락으로 쭉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피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역시 이제 가름보살님 물을 쭉 감로수를 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면 죽비를 치십시오. 이제 감마 토크 시간이구만. 네. 자, 봅시다. 금선을 보사니까 보죠. 꿈은 말이죠. 개꿈이 있고 애몽꿈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 조전영이는 한밤중에 꾸는 꿈은 다 개꿈이고 새벽녘에 꾸는 꿈은 진짜 꿈을 취급해요.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그 나옵니다. 꿈에 대한 거. 근데 이건 새벽 꿈 꿈이에요? 다 거의 다. 거의 다. 자, 꿈을 해석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꿈은 꿈일 뿐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두 번째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해석하기 속하는 거죠. 저는 프로이드가 아니니까 자, 그런 쪽으로는 제가 꿈을 해석을 할 수는 없고 꿈이 3개나 나오네, 그죠? 우선 그 공동묘지 꿈꾸는 거, 꽃상여이란 이 묘자리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왜 꿈을 꾸느냐 하는 거. 그건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수행하라는 꿈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이 잠에 대한 얘기 또 했는데 그 내용도 비슷해. 보면은 내용이 뭔가 하면 마치 이게 구름 같고 안개 같은 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직 두려운 죽음인가 보다, 이렇게 좀 믿고 있던 얘기하자면은 새벽 2시. 네. 그래 이게 이제 같은 연기가 되는 건데, 죽음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 거는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이죠. 본성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죽음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락하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까 수행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얘기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까지 나락하는 자아가짐이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꿈을 꿨는데 요거는 참 재밌는 꿈이에요. 이제 산신인지 뭔지 모르는 신들이 와서 막 보이고 사람들 춤을 추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보통 그렇게 하면은 보살님들은 아이고 건강함, 또 우리 남편 성진, 이런 걸 뭐 좀 했을 건데 보살님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든 저는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이제 벌써 이게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덕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제 잘못 이제 끄달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소원을 비르는 듯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법을 따르겠다 이러면은 그냥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차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좀 다른 길을 들었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얘기하자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몸사라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이러는데, 자비손을 몸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람과 연민심을 듬뿍 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애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쭉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무상관찰 제대로 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 통증 때문에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난리가 났어, 그죠? 그 통증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무상을 느껴보려고 해도 통증이 괴로움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더라고, 괴로움. 통증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통증은 똑같은 통증이 있는 걸 살펴봐야 돼. 두 번째, 똑같은 통증이 없으면 통증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통증이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지, 통증이 사라지는 끝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 통증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지, 일어나는 첫 장소가 있는지, 통증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끝 장소가 있는지 공간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어떤 네.
없으면 끄달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쏠리면은 예. 쏠리는 걸 관찰해야 돼. 이 놈도 계속 존재하는지 머물고 있는지 살펴봐요. 무상 관찰을 제대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통증도 끝에 가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동시에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서 통증을 일으킨 주체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통증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에 대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렇게 그 무상 관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픈 부위를 쓰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너를 너무 괴롭혔어,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한 어머니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다보면서 내가 너를 잘 구제하겠다 하고 연민심을 일으켜야 돼. 연민. 그래 연민을 키우는 거예요. 통증은 연민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있는데, 저게 뭐고,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에 생멸만 보인다. 생겼다 사람이 보이는데, 왜? 괴로움은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관찰하면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 근데 사라지게 돼 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년 공부하니까 이제 뭔가 뭐 새로 만든 테두로 착 서놓은 같이 안 돌아다니면 이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니까 좋은 일이야. 네.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할 맛이 날 것 같네. 그 다음에 무심하고 살림. 좋은 점에 이제 보니까 아주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양보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 아주 좋아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잘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차렸네요. 보니까 무상의 알을 일상생활에 응용을 하시네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순간선 또는 탐욕을 갖다가 무상으로서 대체했다 하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경선하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 그죠? 우리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들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네요. 이것도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금 몸이 이제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일부만 남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영상도 이제 뭐 불탑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 불탑이 막 보이고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지금 그런 걸 내지 않는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현상이든지, 땡기지도 말고 미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현상이 생기든지. 땡기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미치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현상들도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요.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좋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아주 평온한 상태로 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 보면은 처음에 수행할 때 매우 필요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수행이 끝날 때 저는 아주 피로감도 사라지고 의식이 명료해졌다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이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환해지는 게 올 겁니다. 그리고 잠잘 때 불을 딱 껐는데도 눈을 감고 있어도 환한 현상이 생기면 의식이 깨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의식이 깨있는 것도 나중에 살펴볼 일들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무상 관찰하는 건 좋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선도 집에서 틈틈이 하시는 모양이네. 쉬는 날 그 공원 같은 데서. 네. 네, 잘 하시고 있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형태가 다 사라지고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네. 예. 자,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이 몸이 사라졌으면은 이제 몸이 형태는 사라졌더라도 보이는 감각은 없지만 이제 촉각은 남아 있어요. 촉각. 그래서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할 때 오늘 자비손은 그때는 쓰지 말고 관찰만 해야 돼요. 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상 관찰부터 해서 잘 관찰하십시오. 네. 무상 관찰을 하고 무상을 통해서 어떤 자아가 없고 실체 없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것도 확실한 이해가 오면 더 좋고요. 산법인 관찰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일어나는 감각은 이제 또 그 감각을 관찰하고 사라지면서 엉덩이를 또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또 하나 생겼네요. 연민심이 생기셨네. 연민심. 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처한 사람을 보면 아주 해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하는 거는 이제 연민심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 연민심이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번뇌를 많이 없애줍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 연민심이 이제 바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경선을, 자비 경선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 몸이 이렇게 막 녹으면서 사라집니까? 뭐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아, 그 연꽃이 생겼다가 네. 아침 이만했어요. 너무 하얀 연꽃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감노수를 했어요. 근데 그 감노수 닿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싹 정말 선명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제 연꽃이. 예, 연꽃도 사라지면서 머리, 몸 이렇게 차례차례 차례차례 너무 선명하게 그거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몸이 쫙 녹으면서. 예.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무상을 그때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녹아내리는 순간순간에 녹아내리게 하는 주체가 있는지 실체가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실하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사라지는 건 되도록 오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건 이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제 제대로 이제 무상도 관찰하는 것이 되고 집착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때가. 그리고 또 변화가 또 있네, 그죠? 이제 추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남을 위해서 추구해주는 마음이 생겼네요. 좋은 일이에요. 수행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면 좋고요. 자비경도 늘 읽습니까? 네. 108배하고 자비경 읽고. 네. 잘 하시네. 그 이제 요즘 겸손하는 마음도 생겼네. 예, 수행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또 자신이 이 부끄러운 마음도 이렇게 체크되고 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화가 나고 이러면 되돌아보는 반성해보는 마음도 생기고 이건 좋아요. 잘 하시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그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이제 진전이 있겠습니다.
이제 몸이 사라졌으면 이제 보통 거친 데서 이제 미시한도로 들어간다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몸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주의할 것은 혼침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혼침을 주의하고 의식을 늘 깨워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경선하고 또는 행선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형태가 없지만은. 그럴 때도 확실하게 무상 관찰을 하고, 이제 환영인 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알아차림을 하는 자체가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고, 결부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다 중기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바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해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리면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저게 한 20분 했나 수행? 예.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경험, 체험. 네. 저는 이제 그 저녁에 수행을 하고 나서 자려고 하면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환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의식이 깨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날은 자꾸 일어나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낮에 더 졸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게 밤에 잘 때 정진하면은 의식이 깨어져가지고 이 비몽사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의식이 확실히 깨어 있으면은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늘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꽉 쉬어도 그 다음날 그래 피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습관에 대한 어떤 습관, 이 잠을 안 잤다는 것 이런 생각이라는 그런 습관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성성히 깨있고 있는 상태에서 눈만 감아 있어도 피로가 다 풀리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다면은 잠을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 수행을 하고 주무시려면 좀 일찍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하는 게 사실 더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환한 게 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의식이 좀 깨있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거기다 더 이상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내가 의식이 깨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말하자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보고 있는 마음이 안 바뀌고 있으면 그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항상 의식이 깨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들떠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혼침이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성성적적 성성을 같이 들고 얘기합니다.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있으면 항상 고요함이 따라야 되고,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늘 성성하게 깨어있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을 때 제대로 이제 수행돼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고, 저녁에 너무 늦게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또 저기 명절 앞뒤 이렇게 기간 동안에 그냥 놀아버렸거든요. 네. 물건 날 때 다시 앉기가 잘 안 되고, 앉으려고 이제 그 자리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또 며칠 하다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뭔가 하면 성과 이주의 생각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되고요. 수행은 전진했다고 후퇴하고 전진했다고 후퇴하고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전진해 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체험했던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봄나는 지나가듯이. 체험한 것은 그냥 과감하게
그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처는 뭐 좋은데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자기가 좋은 체험을 했다고 붙들고 있는 걸 갖다가 수행자의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걸 붙을 필요가 없어요. 체험은 또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후퇴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 후퇴 가능하거든요. 후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반대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생길 때 지금 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내가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현재 이 깨있는 의식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그냥 명심을 하셔야 돼요. 또 하세요. 한번 더 여쭤봤는데 네. 조카애가 31살인데 연말에 갑상선 암이라고 합친 맛이 안 지키는데 오늘 병원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수행을 자비했던 책을 하나 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카페에서 의료선생님을 하라고 시간 내서 청구 가서 공부시키면서 시험을 한번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명상부터 시켜요. 수술하기 전에. 그다음 수술하고 난 뒤도 명상을 시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명상하는 것도 의료 혜택에 입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제도 그래 돼 있습니다. 같은 데는. 근데 이게 이제 임상 결과로서 수술하기 전에 명상하고 수술하고 난 명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사실 밝혀졌습니다. 명상은 면역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제 질병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도 해요. 이 갑상선 암은 사실은 뭐 암이라고 하기 좀 힘들거든요. 수술하면 거의 다 낫는 병입니다. 그렇지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은 벌써 다 입증된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기 수단 열심히 하시고 수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받고 난 뒤에 또 수행하고 이러면 아마 깨끗하게 아마 그것이 치유가 될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래 되면 치유되는 것이. 이제 한국인이 와가지고 심박동이 막 40대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그 원인은 이제 염증이 와가지고 가슴에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감기 이후에 흉통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계속 재발되는 문제나 그래서 그게 계속 재발되면 잘못되는 그래, 명상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면 염증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몇 달 전에 한번 찾아오신 그분은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깨끗하게 암세포 하나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은 수술하기 전에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도 수행 꾸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럴 정도니까 그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